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저희가 앞에 또 소아기호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소아기호증과 관련된 사건들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성동구 송정동이라고 있어요. 송정동에서 4살 먹은 여자아이 그 납치 네. 토막살인 사건이에요. 네. 제가 저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긴 한데 제가 이 사건의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쇼킹해가지고 네. 와, 그거 보고 나서 진짜 잠도 안 오더라고요. 2001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쵸, 교수님? 2001년 그 초입 여름이죠. 5월 10일 날 오후 5시예요. 네. 4살 먹은 그 피해 그 김양. 그다음에 이제 오빠는 그러니까 김양 같은 경우는 4살이고 오빠는 6살이었어요. 남매를 데리고 아버지가 이 서울 중량천 방죽이죠. 방죽. 중량천 그 뚝을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가서 이분이 이제 아마 조깅을 한 바퀴 하고 싶었나 봐요. 한번 뛰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6시 한 반 정도 되니까 1시간 반 정도 애들이랑 놀다가 야 오빠한테 맡겼어요. 네가 동생 데리고 여기 이 자리에 있어. 아빠가 한 바퀴 휙 돌아올게. 그리고는 이제 조깅으로 이제 뭐 뛰어서 한 30분 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9시경, 네. 7시 한 저녁 7시경에 이제 그 장소로 왔겠죠. 네, 5월 10일이면 환할 때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그러니까, 6살짜리 혼자가. 동생 어디 갔어? 모르는 거예요. 이게 6살 아이니까 자기 동생을 챙겨야 된다기보다는 자기가 저기 놀기 바빴던 거예요. 지 혼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사라진 것도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게 네. 그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막 그 일대를 다 뒤집니다. 경찰에 먼저 빨리 신고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그 근처에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찾았겠죠. 네. 5월 10일 날 없어졌는데 5월 11일 날 새벽 1시까지 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신고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납치 아니면 납치는 아닌 걸로 본 거란 말이에요. 왜 납치 아닌 걸로 봤을까요? 보통은 납치를 하거나 그러면 금품 목적이라든지 맞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무슨 요구 사항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납치는 아니고 혹시 교통사고 아니면 애가 길을 잃어버린 거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도 이제 열심히 찾고는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계속해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부모 속은 타들어가죠. 거죠, 이거. 예. 그리고 또 그 6살 아이도 그 분위기를 아마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이 동생을 잃어버려서 이렇게까지 된 건가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쯤 이제 19일이 거의 흘른 거죠. 그렇죠. 9일이 흘렀어요. 9일이. 네. 못 찾는 속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 과정에서 9일이 흘러가지고 5월 19일 날 2001년 5월 19일 날 06시로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08시, 06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간 폐지 줍던 김모 씨라는 분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배낭을 하나 발견해요. 네. 폐지 줍는 분이. 그래서 배낭을 열어봤는데 자지러지는 거죠. 그 배낭이 굉장히 헐었어요. 네, 근데 이제 험한 배낭이. 네, 배낭인데 이게 폐품 주는 분이시니까 이게 뭐지라고 이제 딱 봤는데 거기에서 참. 그 장소 배낭이 발견된 장소는 집에서 한 500m. 네, 그 골목길에 진짜 이 담벼락에 그대로 그냥 그렇죠. 배낭 하나가 딱 집에서 한 500m, 실종 장소에서 한 2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네. 거기에 배낭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배낭을 열어보니까 머리, 팔, 다리 이게 뒤엉켜 있었어요. 엄청나게 이 잔인한 상태로 3개의 비닐봉지 속에 쌓여가지고 가방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반신의 일부는 없었어요. 네. 하반신의 일부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시신을 보니까 얼려놨어요. 네, 아마 부검을 했다 보니까 이제 부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부검을 하다 보면 이게 그대로였었던지 방치된 상태였는지 아니면 얼렸다가 해동이 된 상태인지를 봤는데 얼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냉동돼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등에는 의문의 어떤 그 일정한 자국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왼쪽 코하고 입에는 솜 같은 거 네. 이런 이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바로 유괴살인 사건으로 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월 19일 날 시신이 발견됐고 이제 이틀이 지나서 이틀이 지났죠. 5월 21일 날 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전화가 와요. 여관에서.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데는 서울 성동구 송정동이잖아요. 네. 근데 여관에서 전화 온 건 경기도 광주예요. 네. 경기도 광주 경안동에 있는 여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관 주인이 전화한 겁니다. 아, 있잖아요. 변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발견됐는데 여자의 엉덩이 같은 게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라고 한 건데요. 우리 변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 수세식 보면 안에 물 들어가 있는 데 예. 있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맞습니다. 여자아이의 하반신 엉덩이 부분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쌓인 채로 있었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엉덩이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엉덩이 어린 여자아이의 엉덩이 같은 부위가 들어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과수팀에서 분석을 했죠. 네. 그런데 뭐 거기서 뭐 지문이라든지 뭐 오래된 그 어떤 그 모발 같은 거 발견했지만 그건 범인 거는 아닌 걸로 나중에 판명이 났고요. 이거를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은 40대 종업원입니다. 남자 종업원이 이제 발견을 했고 신고를 한 건데 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명백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여관 40대 남자가 묵고 갔다고 하니까 그 종업원 얘기도 40대 남자가 묵고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방은. 네. 그래서 그 방을 다 철저히 수색을 하죠. 네.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이 남성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되는 것을 수색을 합니다. 그랬더니 침대 아래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네. 그때 실종된 송정동에서 실종된 여자아이의 셔츠, 네. 그다음에 바지가 발견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시신을 분리해서 네. 하나는 서울 쪽에 그냥 그 현장 주변에다 버렸고 하나는 경기도 광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하체 부위는 버린 거예요. 네. 토막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수사가 이거는 어떤 범인에 의해서 납치, 살해, 시체 훼손, 유기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아이를 이제 우리가 보통 방화라든지 또 아이를 건드리는 소아 기호와 관련된 범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말씀했듯이 재범 위험률이 좀 높잖아요. 또 동종전과자에 대해선 수사는 필수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동종전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특징이 있잖아요. 어린애, 네. 4살 먹은 여자애. 조금 전에 김용희 프로파일러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특징점이 있어요. 이건 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종전과자를 싹 도출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수백 명, 특히 아동 성범죄자 네. 도출을 하니까 수백 명이 나왔어요. 수백 네. 명이. 아마 이게 그 서울 일대하고 또 교수님 아까 했던 경기도 쪽에 광주 또 그쪽이요. 이때까지 아마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백 명이 나와서 그걸 압축하다 보니까 4명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놈이 최인구라는 사람이에요. 네. 1962년생. 네. 뭐 이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도 뭐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았고 초등학교 졸업했고 가출을 떡 주워 먹듯이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노동일 하고 있고요. 최인구가 도출이 딱 됐어요. 네. 그러니까 4명 다 찾아갔겠죠, 물론. 그렇죠. 4명 집집마다 다 찾아갔는데 특히나 최인구 집에 갔더니 반지하였다고 그러네요. 네. 거기 갔더니 집 벽면, 그다음에 냉동실 안, 이불 여기서 혈흔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거죠. 네. 얼어 있었던 거, 그다음에 등에 있던 자국. 우리 옛날 그 냉장고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줄무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성의가 그렇게 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올려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 등판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의 집에서 뭐 있던 냉장고의 그 간격과 아이의 그 등에서 발견된 그 줄무늬를 아마 맞춰봤겠죠. 근데 맞죠. 그것이 일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실 바닥 자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늬가. 그 냉장고 확인해 보니까 88년에 생산된
S사의 B 냉장고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냉장고가 맞고요. 그러면 이건 뭐 100% 네. 최인구가 범인인 거죠. 그리고 아마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 아마 DNA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아이의 그 혈흔인지 아마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최인구가 뭐 피해자 범인이죠. 범인인 거죠. 뭐 거기다가 그 배낭에 들어있던 비닐봉지가 어떤 그 모 슈퍼의 그 검은 비닐봉지였거든요. 네. 근데 그 이 사람 집에서도 그 슈퍼의 비닐봉지가 많이 발견이 됐어요. 더 거기에다가 낚시용 가방이 있었는데 네. 거기 열어보니까 멜빵, 멜빵하고 머리핀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거 이거는 명백한 거죠. 네. 혈흔까지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인구를 범인으로 보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없었던 거죠. 없었던 이미 겁니다. 도주가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여관에 갔었던 게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에서. 그렇다면 보통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여관을 전전하면서 은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여관 수사나 여인숙 수사는 1차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많이 뒤지고 당연히 거기다 중점을 줘서 이제 경찰이 하는데 단서가 하나 들어옵니다. 네. 예, 5월 이 최인구가 이 21일 날 그 본인이 다니고 있던 공장을 그만두면서 월급 170만 원을 수표로 받아갔대요. 아하. 수표로 받아갔다는 거를 경찰이 알아냈어요. 그러면 네. 수표를 또 추적해야 되잖아요. 네. 수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하월곡동이라든지 이런 데 주점에서 그 수표를 사용했다는 게 나왔어요. 동선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표를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수표 사용하는데 자 서울에서 하월곡동에 있었는데 한 장은 경기도 광주에 있었어. 그러면 글로 옮겨간 거잖아요. 시간대가 네. 다 네. 나오니까. 네. 그렇게 동선을 추적하다가 결국 20일이 지난 5월 29일 날 오후 5시에 네. 여관에 은신하고 있던 최인구를 검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얘는 39살이에요. 네. 39살이고요. 공사장 인부고 얘가 전과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아동 성범죄자였잖아요. 네. 98년도 2월 달에 황학동에서 서울 황학동에서 5살 먹은 여자애를 강제추행해 가지고 징역 2년 6월을 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어요. 그런 놈이 이제 이런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추적이 좋았던 거죠. 얘다가 특징도 많아요, 얘는. 강제 추행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걸렸을 때는 자기가 100% 들어가고 징역이 더 길어질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반항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이스크림 사준다면서 접근을 했대요. 네. 예, 그때 얘는 그 근처에 있는 화양동에서 새벽까지 술을 처먹었다고 그래요. 술 취하고 술도 덜 깬 상태에서 이렇게 오다가 아이가 보니까 아이스크림 사준다면서 접근해가지고 실제로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4살짜리 뭐 알아요? 그리고는 경계심 완전히 풀렸죠. 아이스크림 사주는 좋은 아저씨니까. 그 상태에서 지네 집 그 반지하로 데려간 거고요. 거기에서 아이 옷 벗기고 탈의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이놈이 또 그 들키지 않으려고 수면제를 5알을 물에다 타서 먹였어요. 아이한테. 그리고는 이제 액살이죠. 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네. 그리고는 시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닐봉지 4개 담은 겁니다. 토막해서. 그래서 3개는 배낭에서 발견된 거고 1개는 그 광주 여관에서 발견된 거죠. 가방 하나에 원래는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가방에 그 들어갈 여분이 부족해서 3개 비닐봉지만 넣어서 갖다 버리고 1개는 광주까지 가서 여관에서 그 투숙하면서 변기 그 물통 속에다가 유기를 했던 거죠. 쳐 죽일 놈의 새끼. 4살 먹은 여자애를 말이야. 이놈도 성도착증 일종인 소화기호증 환자인 걸로 네. 나중에 이제 밝혀지긴 합니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5세, 4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을 기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타겟으로 잡았었는데요. 참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많이 불편하기는 해요. 소아기호증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인구 그리고 사건이라서 너무 잔혹한 거죠. 어떻게 아이를 토막을 내서 그렇게 유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소아기호증 환자들 중에는 소아기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과감하게 막 잔인하게 토막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제가 배웠던 이론에서는 좀 많이 어긋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이놈은 재판을 2001년 10월 19일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받았는데 사형 선고 받았어요. 1심에서. 그런데 이놈이 항소하거든요. 네. 항소해가지고 2002년도 1월 30일 날 한 3개월 있다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저는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 불우한 시절을 막 얘기를 하면서 나도 뭐 이 사회의 피해자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형을 감형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 그리고 사형을 잘 2000년도만 해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놈이 정액 반응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뭐 이 새끼 성폭행 절대 안 했다. 시도는 했는데 애가 하도 울어서 실패했다고 주장도 하고요. 네. 처음에는 이 새끼 돈 목적으로 했다고 또 주장도 했었어요. 500만 원 정도만 내가 좀 애 납치해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거짓말하고 이랬었습니다. 하여튼 사형 선고 1심에서 잘 떨어졌는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최인구 사건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아기호증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서 한번 잠깐 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랑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소아기호증이 성폭행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아이들의 반항이 심하거나 자신이 이렇게 전과가 있거나 들키면 안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또 살해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좀 사실은 되게 좀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 연세가 진짜 많이 일어나요. 제가 있을 때도 뭐 그때 마포 쪽에서도 연세가 있었고 강서 쪽에서도 연세가 있었는데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수님이 그때 얘기했듯이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좀 도와달라고 한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 내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저씨 도와주고 쫓아가다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제가 다뤘던 케이스 중에는 아이를 그 차 안으로 유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거기서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해서 저기 멀리 이상한 장소에다 아이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같은 경우는 어디서 했는지 뭔가 혼란도 오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 기억도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떤 이런 소아기호증에 걸린 놈들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사람까지 살해해서 죽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네요. 어떤 이 송정동 사건은 소아기호증 하면 제일 먼저 아마 경찰들이 네. 떠오르는 사건일 겁니다. 이 사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게 저도 그걸 그때 면담을 하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모르는데 왜 굳이 저는 경기도 광주로 가서 그 엉덩이 부분에 변기에 넣었을까라는 게 사실 너무 궁금했는데 직장이 그 인근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이 이 막리를 하고 다니고 공장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직장이 이제 그 인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 동선 안에 있어서 성동구 쪽에다가 반지하방 기거하는 둥지는 틀어놓고 뭐 잡일이 생기면 먼 지방 가서도 며칠씩 그냥 그쪽에서도 달방 얻어놓고 또 일하고 또 공장에 또 일 있으면 가서 쭉 일하고 이런 형태로 떠돌이 형태였던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랬던데 이 사건은 공장에서 이놈이 그만두면서 수표로 170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경찰이 추적하는데 애를 먹을 뻔했어요. 그렇죠. 떠돌이 형태 비슷하니까 결국 잡히긴 했겠지만.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검거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어떻게 성폭행 사건들, 특히 소아기호증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네. 좀 불편하긴 하셨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